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말이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3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대통령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쓴 내용을 말이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멍청합니까? 나만 살면 돼 입니까? 아니면은 공범입니까?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 권성동 대표의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내용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도 고향을 찾아 반가운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되었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되었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입니다. 심판 절차도 불공정합니다. 지난 24일 최상목 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들의 증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심판에서는 제출 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의 정당성, 특히 탄핵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법 현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권성동 대표의 기자간담회 보니까 상당히 울분도 치솟고 안타깝죠. 자, 그렇게 된 것이 말이죠, 바로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둘째 국민의힘이 탄핵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말이죠,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조기 대선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군부를 피우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말이죠, 판단력이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화를 자초한 것이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총선에서 대패를 했느냐,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하지 않았더라면은 자기들의 말이죠.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즘 한참 말이 많은 부정선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대통령께서 탄핵 변론 때에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정선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랠리에서 말이죠. 지금 모든 것이 저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 자, 그럼 우선 대통령께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서 증거로 채택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 제1호증의 1은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 제4호증은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을 제3호증의 4 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을제 3호증의 4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 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3호증의 10일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증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께서 제출한 부정선거 자료, 여러분, 저는 말이죠, 100% 부정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번에 그 부정선거 이 4.10 청소하기 전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있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선거를 했죠. 국민의힘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그때도 했을 텐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모든 자료를 보니까 저도 100% 부정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썸네일을 만들 때 국민의힘이 멍청하냐, 나만 살면 되느냐, 공범이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일단 총선 대패를 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또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말이죠, 왜 총선에서 대패했느냐, 부정선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만 유독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멍청하냐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하면은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든지,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맞으면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말이죠, 투표용지 빳빳한 거 보셨죠? 그 일장기 도장 찍힌 거 보셨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단을 발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이죠, 얼마 전까지 그 뭐 대표가 뭐 그 사람들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멍청한 집단이다. 부정선거가 맞든 안 맞든 진상조사단을 조사해서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청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랬으면은 국민의힘의 실정으로 인해서 총선에 참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4년 4월 달에 총선 대패를 했으면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자기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의 실정, 자기들의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말이죠, 의정 활동을 잘 못해서 총선에 참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변한 거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변한 게 있습니까? 변했으면은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 안 해야 되겠죠. 변했으면은 말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잘 대화하고 타협을 하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 해서 이런 비상계엄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요, 다음 총선 때는 뭔가 잘 하도록 올바른 정책을 내밀고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고 또 말이죠, 의정 활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자,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래서 진상조사단 발족을 안 해서 멍청한 사람들이고요. 다들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뭔가 좀 황골 탈퇴하고,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황골 탈퇴하고 의정활동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말이죠. 현재 당선된 사람들은 나는 됐으니까, 나는 경상도, 나는 강원도, 충청도, 내 지역구는 나는 무조건 당선이 돼. 걱정할 거 없어. 뭐 한 4년 있다가 또 그때 다시 총선할 때 한 1년 전쯤에 바짝 뛰면 되지. 요런 무사한이라는 생각까지니까 나만 살면 돼. 그렇게 해서 제가 선례를 정한 겁니다. 그런 놈은 말이죠, 앞으로 국회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내만 살면 못하니까 우린 나라가 죽는데, 이런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정선거도 아니다. 그럼 자기들 실정에 의한 것이잖아. 국민한테 심판받은 거잖아. 그럼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는 말이죠, 나는 됐으니까 걱정 없어, 이거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좀 지나면 또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은 여권도 보수도 재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범입니까? 라고 제가 썸네일 제목을 넣었는데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국민의힘도 부정선거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고 있다. 가정을 하면은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자기도 그 부정선거의 혜택을 본 사람이다. 왜 어느 국회의원은 말이죠, 대장동 55 클럽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혜택을 본 사람이 군부를 떼는 거죠.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아니야. 부정선거 아니면은 정치라도 잘 해야 되는데 정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만 살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정당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희생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외위원장들이 가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말이죠. 윤상현 의원, 김민진 의원 몇몇, 김기현 의원 몇몇, 지난번에 대통령 관장 한 30, 40 몇 명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잠깐 보이고 맙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무도한 야당들과 싸우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3,000명이 대통령 공간으로 올 때에, 관절 올 때에 국회의원들이 다 막았으면은요, 3,000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도 못 들고. 아니, 이게 국회의원 맞아요? 여당 국회의원? 자기랑의 대통령이 체포돼서 하루 오늘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국민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큰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왜 졌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실정 때문에, 의정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왜 대표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정활동, 국정운영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저는 바로 이준석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국민의힘 의총까지 와서 여러분들 뭐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저는 나쁘게 봅니다. 그 당에서 쫓겨났더라도
이준석은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뭐 쉽게 말해서 당했더라도 말이죠. 자, 여러분 국민의힘 생각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바로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쫓아냈기 때문에 소위 윤핵관들, 윤핵관 당신들 지금 뭐 했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 시금방지인 이준석을 쫓아냈으면 여러분들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대표한 거 아닙니까? 단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원인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도 말이죠. 이거는 아니다 해서 국민의힘 탈당을 했습니다. 몇십 년간 있었지만 진성당원이었죠. 당원 회비까지 내면서. 그때 젊은이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총선 때서는 100% 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100% 이것은 부정선거가 맞다.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황골 탈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겁니다. 복귀하면은 여권은 재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지금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멍청한 사람들이고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죠. 나만 살면 돼. 뭐라 그래도 나는 뭐 국회의원 계승할 수 있어. 이런 무산이란 멍청이들이고요. 세 번째는 일부는 이 부정선거의 혜택을 보고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공범이기 때문에 자꾸 아니라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당은 말이죠. 극좌 민노총까지 다 끌어안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천을 할 때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공천 탈락시켰죠. 누구누구 거명 안 해도 알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누굽니까? 부천 소사구에 그분도 공천 취소하고 말이죠. 대구에 공천 취소하고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진보로부터 받습니까? 전라도 쪽에서 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보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 중에서도 보수 중도로부터 받습니다. 보수와 중도 보수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당신들도 말이죠. 극우든 중도든 보수든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제1차 끌어안을 것이 범보수는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정보로 언론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 지금 친중이고 말이죠. 다 지금 종북 좌파 다 매수되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보수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것이 살 것 같다 해서 보수가 한마디 하면은 정의로 와서 한마디 하면은 다 카타시키고 그게 표를 잃은 원인인 것입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부정선거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세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러면 황골 탈퇴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7년 동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한 대국본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이 된다. 막 이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들 항고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과 나라TV, 보수우파TV 유튜브는 막 전파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국민들이 계몽이 된 것이죠. 무지에서 탈출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이 말이죠. 직무정지 되지 않을 때는 10몇 %까지 내려왔지만은 그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여러분들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지금 민주당 촉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서 그것을 누가 밝히고 했느냐? 지금 국민애국운동 세력들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지 전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히 부정선거 진상조사단 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남은 살면 돼. 이 짓 하지 마세요. 공범들은 말이죠. 공범이 혹시 있다면 더 밝혀서 곤란함을 당하기 전에 지금 속히 그 당을 떠나든지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광화문에 모여서 이 국민의힘 정당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직접 주인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광화문에 1천만 모이는 것이고요. 자유마을 조직을 해서 1천만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보수의 대통령을 지키고 또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 있으면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수 정당은 말이죠. 거구다 보수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거구는 백색태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 국민의 운동본부가 백색태를 했습니까? 언론들에 의해서 허춤을 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보수 전체가 결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도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된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